한반도의 중심에 위치한 천안. 전통시대부터 사방으로 막힌 곳이 없이 잘 통하여 사통팔달의 중심지 역할을 한 곳. 교통발달과 군사적 요충지로서 선사시대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적과 유물들은 천안의 유구한 역사를 대변하고 있다. 특히 고려시대 이후 도로가 발달하면서 길과 사람, 물자가 드나드는 중요한 허브 역할을 담당하였다. 일제강점기에는 경부선철도와 충남선과 경남선 철도가 건립되고 근대 이후에는 고속도로, 고속철도 등 대부분의 교통노선이 천안을 경유하면서 천안은 명실상부한 사통팔달 중심이 되었다. 천하대야. 하늘 아래 가장 편안한 곳 천안. 천안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한반도의 중심에 위치해서 교차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특히 고려시대 이후로는 서울이 중부지역에 위치했기 때문에 천안은 대경이나 한양에서 직선으로 내려와서 전라도 경상도로 이어지는 중요한 교통 거점으로 부각된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특별히 봉선, 홍경사가 있던 지역에서는 고려시대에 민중봉기인 망이 망소인한, 또 조선시대에는 정유재란 때 왜군과의 전투, 그리고 1894년 청일전쟁 등 역사적 사건의 현장이 되었는데, 이러한 사건이 집중적으로 일어난 이유도 이 지역이 갖는 지리적인 특징, 또 거점성, 이러한 부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려를 건국한 태조 왕건. 918년 고려를 건국한 태조 왕건. 당시 충청 지역은 왕건의 고려와 전원의 후백제가 서로 날카롭게 맞선 접경 지역으로 술사 예방이 태조에게 아뢰기를 삼국의 중심으로서 오령이 구슬을 다투는 형세이오니 만일 이곳에 큰 고를 두면 백제가 스스로 와서 항복하오리다 하므로 태조가 산에 올라 두루 살펴보고 비로소 천안부를 설치하였다고 한다. 930년 왕건은 충청 지역을 군사적 거점으로 삼기 위해 천안에 천안부를 설치하였고 비로소 천안의 지명이 탄생하게 되었다. 후에 천안부는 통일전쟁기에 여러 방면으로 유용하게 운영되어 936년 고려의 삼국통일을 이루었다. 왕건은 흩어진 민심을 하나로 모으기 위한 숭불정책을 실시하고 훈요 10조를 남겼으며 현재 천안에도 태조 관련 유적과 유물, 지명 등이 많이 남아있다. 고려왕조를 건국한 태조 왕건은 1100년 전인 서기 930년에 후삼국을 통일하기 위한 거점 지역으로 신도시인 천안부를 새로 설치했습니다. 천안이 가지고 있는 지리적인 이점, 이것을 처음으로 주목한 인물이 바로 태조 왕건이었습니다. 왕건은 자신이 왕위에 오르고 후삼국 통일의 대업을 완성해 간 것이 그야말로 하늘의 도움에 의해서 가능했다, 이런 생각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려 왕조를 건국하면서 고려 연호를 천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936년 후백제를 개파한 통일전쟁의 현장, 거기에 있는 산을 천호산이라는 이름으로 이름했습니다. 하늘이 부어서 통일을 하겠다, 그런 의미인데 930년에 천안이라는 도시 이름도 고려왕조가 하늘의 도움에 의해서 세워졌다는 상징성을 보여주는 그런 귀중한 이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936년 왕건에 의한 고려통일은 6년 전인 930년 천안이라는 도시 설치를
디딤돌 내에서 이루어진 역사적 사건이었다. 이렇게 정리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전해지고 있는 국보 중 천안과 관련된 국보는 모두 3점입니다. 그중 3점이 모두 고려시대의 유물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전시 중인 천안 성거산 천흥상명 동종, 현재 봉선 홍경사터에서 쓸쓸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천안 봉선 홍경사 갈비뒤, 그리고 대평리사지에서 발견되어 현재 동국대학교 박물관에 소장 중인 보여빈 석탑이 그것입니다. 더욱이 이 3곳의 유물은 모두 고려 전기의 유적으로 천안 지역과 고려시대의 상관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확인된 고려시대 천안에 건립 중창되었던 사찰의 현황이 천흥사, 봉선 홍경사를 비롯하여 20여 곳 가까이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 남아있는 고려시대 사찰은 절터가 대부분입니다. 왕건의 손자이자 그 이념을 이어받은 현종. 고려 제8대 국왕 현종은 태조왕건의 적통으로 1900년 왕위를 계승하였다. 비극적인 초년 시절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침착하게 대처하여 거란의 침입을 막아낸 현종. 고려 8대 임금의 현종 임금은 세상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그런 인물입니다만 실제로는 고려시대 발전에 대단히 큰 공헌을 한 임금입니다. 고려가 처해있던 안팎의 어려움, 국내적인 그런 어려움들을 갖다 극복하고 고려 왕조를 안정시키고 고려 왕조 500년 동안 안정되게 발전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만든 임금이 현종이었습니다. 거란군의 침입을 2차례나 물리친 임금이 현종이었고요. 또 고려의 지방제도를 정비해서 중앙 집권국가로서 기틀을 잡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하기도 했습니다. 외적들이 쳐들어오는 북쪽 국경에 천리장성을 쌓아서 외적의 침입을 방비했던 것, 또 거란에서 불타버린 고려도성 개경을 다시 건설하고 나성을 축성했던 것도 현종이었습니다. 이 고려대장경을 처음으로 만든 것도 현종의 중요한 업적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현종이라는 인물은 태조 왕건의 손자이지만 실제로 왕위에 오른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었던 인물입니다.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부하로 자라면서 절에서 겨우 목숨을 부지하는 정말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현종이 생명을 보존하고 왕위에 오른 것은 그야말로 하늘의 뜻이 아니고서는 가능하지 않은 일이다, 기적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렇게 해서 왕위에 올랐던 임금이기 때문에 특별히 현종이 고려의 여러 임금 가운데서 불교에 헌신하는 인물 됐던 것도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고, 현종의 불교적인 그런 부분들을 가장 대표하는 것이 또 이 천안에 있는 이것에는 봉선 홍경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봉선 홍경사가 위치한 성안역 부근은 전통시대부터 교통의 요충지이기는 하나 인적이 드물고 갈대가 우거져 있어 강도가 자주 출몰하는 등 여행자들이 불편을 겪던 지역으로 현종이 승려인 현궁에게 명하여 사찰을 건립하게 한 것이다. 홍경사의 조선공사는 부지를 선정하고 전체 설계를 한 다음 자재 공급을 담당할 부서와 건축 기술자들을 조달한 부처가 힘을 합쳐 완공시켜 나갔다. 더욱이 승려들이 나서되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공사가 진행되었다. 사찰 건립의 일을 동원함에 농사철을 피하고 목수 중 여러 사람들이 다투어 이를 도왔다. 절의 형사는 하늘에서 날아온 듯하였고 불상을 모신 정각과 불경을 보관한 누각 등은 아름답고 기이하여 마치 도설천인 듯하였고, 오리 모양의 종과 기러기 모양의 탑은 웅장하고 엄숙하여서 멀리서 보면 인도의 나란타사처럼 보였는데 이미 사찰이 크게 일어났으니 실로 1000대를 이어 불법이 이어질 것이다. 절의 서편에 여관을 마주보고 세웠는데 한 것이 80간쯤 되었다. 이름을 광연통화원이라 하였다. 이것도 겨울에 사용될 따뜻한 온돌방과 여름에 사용할 널찍하고 시원한 방이 마련됐고
식량을 저축하여 말먹이도 저장하였다. 봉선홍경사의 창건에는 당대 최고의 유학자인 최충을 비롯하여 홍도대사인 현금, 당대 최고 명필가인 백현예, 그리고 왕의 최측근에 있으며 많은 공을 쌓은 강민첨, 김맹 등 고려시대를 대표할 만한 인물들이 봉선홍경사의 건립에 참여했다는 것만으로도 이전의 위상을 능히 짐작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화려한 정각과 수행자로 가득했던 사찰인 봉선홍경사와 수많은 여행자가 오가며 그들의 숙소로 안락함을 제공했던 광현통화원은 천년이 지난 지금 국보 제7호인 봉선홍경사 갈기비만이 쓸쓸히 남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또한 현종은 전후 고려의 국가제도를 정비하고 인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였으며 정비연 이후 쇠약해진 왕의 힘을 키우기 위해 왕권을 강화하여 중앙 집권화를 이루었다. 또한 성종 이후 폐지된 연둥회와 팔관회를 부활시켜 왕건의 숭불 정책을 이어갔다. 오랜 전쟁의 여파로 여러 소실된 고려실록을 재편찬하고 초조대장경을 간행하였다. 또한 1010년 천흥사 동정을 완성하고 1021년 아버지의 불교적 교리를 전하는 봉선홍경사를 창건하기도 하였다. (2021년) 금년이 봉선홍경사가 창건된 지 1000주년이 되겠습니다. 1000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현종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기억하는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현종은 그야말로 드라마틱한 생애를 살았습니다. 40년 길지 않은 삶이었지만 그가 남긴 업적과 메시지는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봉선홍경사가 그 현종을 기억할 수 있는, 또 현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고려왕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현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절터에는 홍경사비 외에는 절의 모습을 짐작할 만한 자료가 지상에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절이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봉선홍경사는 여러 역사서에 많은 기록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조사가 현재까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시굴조사를 비롯하여 천안 봉선홍경사 갈기비의 종합정비 계획, 그리고 학술회의 등 다방면에 걸친 노력을 하고 있다. 앞으로 본격적인 조사 발굴이 진행되어 사역의 구조나 규모가 확인된다면 천안박물관에서는 새로 밝혀진 역사적 사실과 우리 선조들이 남긴 위대한 유물을 바탕으로 더 의미 있는 전시를 꿈꿔본다. 천안은 930년 태조 왕건이 건설한 왕건 콘텐츠의 대표적 도시입니다. 2021년 금년을 계기로 해서 천안이 왕건과 더불어서 현종까지 아우르는 고려 콘텐츠의 중심 도시로서 새롭게 부각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왕건과 현종이라는 고려 콘텐츠는 남북 통일을 기원하는 거점 도시로서의 천안을 부각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귀중한 그런 콘텐츠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려시대 3대 왕이 사랑한 천안. 2021년 봉선홍경사 창건 1000주년. 지금도 천안저기에 자리하고 있었던 찬란했던 고려시대 유적과 유물에 대한 발굴과 자료 수집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예로부터 교통의 중심 역할을 한 천안. 태조왕건의 전략적 요충지로 삼국통일의 기틀을 마련했던 곳. 고려전기 불교문화의 꽃을 피운 곳. 역사의 숨결이 살아있는 곳. 이제는 문화교체로의 역할을 하는 곳. 이곳이 바로 천하대한 천안이다.